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구입니다. 오늘은 디 이야기를 할지 한번 좀 고민 중인데요. 남측 지구 산업단지에 대한 그동안 제가 모았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생각을 이야기할지 아니면 국제 테마파크 신세계와 관련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할지 지금 약간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고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 테마파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송산 그린시티가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을 테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송산 그린시티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그 연계된 1800만 평의 이 산업단지와 신도시와 국제 테마파크가 어우러진 하나의 거대한 엄청나게 큰 이 신도시가 개발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의도 하시고 그곳에 가보시기도 하고 많은 부동산 그 중에서도 유튜브들을 보시고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찾아가 보시기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쪽은 그러니까 송산 그린시티 저도 거의 아주 굉장히 자주 가지만 이쪽은 제가 살았던 안성에 2차선 도로변도 아직 지금도 100만 원대 중반 뭐 오늘도 원곡저수지라는 곳에도 또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런 곳에 2차선 도로변에 붙은 곳들도 저수지비가 나오지 않아도 300에서 350만 원씩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런 안성에 어떤 큰 산업단지도 없고 차량 유동성은 많지만 인구도 많지 않고 하는 곳에 2차선 도로변들도 식당이 잘 되고 어떤 수익이 나고 한다면 200에서 300, 350까지도 충분히 받는데, 야, 앞으로 이 송산 그린시티 이 1800만 평이 개발이 되고, 이곳에 사람이 유입되고, 남측지구에 일자리가 생기고, 또한 그 위쪽에 국제 테마파크로 인해서 14,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11만 명 이상의 기대 효과까지 이루어지는 이곳은 정말 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어디를 가든지 이 송산 그린시티와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안성 맞춤 IC가 생기는 그 종합운동장 주변 이런 쪽과 빗대어 생각해 보면 참 이런 지역은 제 기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직은 기회가 굉장히 많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송산 그린시티가 생기는 이 화성의 서측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곳은 과연 지금 그러면 1년 6개월, 2년 전보다 2배, 뭐 3배 정도는 오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제,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들어오는 산업단지는 그냥 제조업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120년 동안의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부 다 바뀌는 과정 가운데 전기차로 바뀌고 그 전기차들이 전부 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미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엄청난 산업단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편에 한번 남측주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테마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그 신세계 그룹 그리고 아이고 제가 이거를 없애버렸네요. 네, 지도를 없애는 바람에 다시 다음 지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국제 테마파크라는 이 지금 어떤 세계 최대 관광 벨트, 그러니까 3박 4일, 4박 5일 충분히 체류하고 머무를 수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와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이 국제 테마파크를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 그 기업이 신세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업 오너의 마인드와 그 기업 오너의 의중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매체와 그리고 정영진 부회장께서 언론에 노출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모아보고 그런 것들을 쭉 읽어보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쭉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영진 부회장이었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겁니다.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냐? 지금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마트가 작년에 최초로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에서도 이마트 사업은 점점 온라인에 뺏기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마트 사업을 줄여나가겠다라고 한 재작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공공연하게 정영진 부회장께서 하신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언택트 소비, 집에서 그동안 저희 어머니나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뭐 신선식품, 과일, 그다음에 생선 이런 거 사실 때는요, 무조건 보고 샀어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거를 주문을 해서 집에서 먹을 수가 있냐?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먹는 것만큼은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골라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이요. 이제는 이거 코로나 시대에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코로나에도 잘 걸릴 것 같은데 밖에도 못 나가겠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좀 구박은 받겠지만 야 나도 이거 좀 깔아줘.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유튜브라는 거는 잘 활용할지 모르지만 요 빨간 거는 눌러서 자기가 듣고 싶은 관심 분야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은 어떤 접촉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의 많은 소비층이 이제 언택트 시대로 인해서 접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기업들이 이 소비자와 이 판매자 간에 이렇게 접촉을 시키기가 어려운데 이 언택트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들조차도 이건 눈으로 보고 사야 되는데 반신반의했던 부분들이 막상 아이들한테 어플을 깔아달라고 하고 그것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서 결제까지 된다는 시스템을 알고 그것을 해봤더니 물건이 너무 싸고 저렴한 데다가 집까지 배송도 해주고 거기다가 신선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소비층이 온라인으로 많은 소비층을 벌써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사업의 많은 부분들은 굉장히 고급화 전략인 신세계 백화점 라인들과 그리고 이런 이마트 쪽에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이마트 사업이요 온라인에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용진 부회장이었다면 이었어도 이거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조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시간을 대처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그냥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이 신세계 그룹에. 그러면서 아마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 신세계 그룹도 주식이 있을 텐데 지금 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하지만 신세계라는 그룹은 어떤 기업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업 어차피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데 아마 지금 당장은 신세계 그룹이라는 이 그룹이 꽤 전망은 어둡지 않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영진 부회장 이 오너의 마인드와 그리고 그분이 하는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앞으로에 대한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 이번에 야구단 또 SK 야구단을 또 인수하는 걸로 또 언론에도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 국제 테마파크에 이 신세계 그룹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인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과 함께 바로 MOU를 체결하고 사업 계약권까지 체결하면서 이쪽에 국제 테마파크 부지에 바로 붙어 있는 송산 그린시티의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세솔동이 굉장히 많은 집가 상승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 중 이 시범 사업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세솔동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분양이 끝났죠. 그러면서 지금 2021년 올해부터 또 이 지금 국제 테마파크 공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지금 2026년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26년에 1차 개장, 2031년에 완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그 화성에도 다녀왔는데 이쪽에 아마 세솔동이라든지 이쪽은 다 그린벨트라 들어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 밑에 송정리 두곡리 라인에 벌써 신세계 쪽의 관계자분들이 이 인원들이 들어오려면 삼성도 그랬거든요. 삼성도 지금 1기, 2기, 3기 공장을 지면서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2차, 3차 벤더들이 너네들이 알아서 뭐
원룸구하고 알아서 그 뭔가를 해나가라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도와줍니다. 이런 기업들은 1기, 2기 라인 질 때 같은 경우에는 3기 짓는 라인 부지나 4기 라인 그 부지에 하청 업체들이 그쪽에서 뭐 숙식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3기 지으면서 3기 안에 있던 2차, 3차 벤더 업체들이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또 지질의 방충리의 가격들이 굉장히 지금 지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테마파크 부지의 공사 인력이 앞으로 10년 공사를 예상하고 들어오고, 거기다가 여기는 삼성반도체 같은 박스형 공장 하나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부분들을 공사 인력들이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외장, 내장, 그다음에 스타필드, 그다음에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그다음 조이겐 브리킹덤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야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아마 많은 인력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쳐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들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송정리나 두곡리나 원룸 부지를 그렇게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룸 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뭐 5년치를 뭐 계약을 하겠다, 선계약을 하겠다, 뭐 500에 45 정도, 뭐 이렇게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은 뭐 500에 45 정도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지금 삼성반도체도 보면 그 지젤이 방충리 라인 같으면 뭐 한 55만 원 정도. 처음에 초기에 없었을 때 막 60만 원까지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지금 보면 요 지금 고덕신도시 쪽에 4층짜리 상가주택들도 보면 뭐 한 22억에서 26억 선에 거래가 되는데, 뭐 투룸 주인 세대 1층은 상가, 투룸 주인 세대 이렇게 있었던데, 그 투룸들이 뭐 70만 원 받던 것들이 작년 말부터는 90만 원으로 전부 올라갔습니다. 가격대가.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공사 인력들이 쏟아지게 될 테고, 공사 인력들이 나중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 테마파크의 정직원, 테마파크 안에서 근무하는 직접적인 고용 창출만 14,000명을 예상하는데요. 간접적인 고용 효과까지 하면 11만 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럼 이 인연들도 또 어딘가에 가서 묵고 이 근처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주변에는 세솔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린벨트라 아마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이 그러니까 남측지구 산업단지의 이 두곡리, 송정리 라인, 그리고 향후에 어차피 요 동서간 진입도로가 개통돼 있었기 때문에 요 가까운 쪽, 뭐 고정리, 용포리, 삼존리 라인이 지금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런 국제 테마파크로 인해서도, 그러니까 이쪽 라인들은 보면 테마파크 인력들도 이쪽에 다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어딘가는 거처를 하셔야 되고, 이 서측지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변 쪽은 아마 올해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또 여기 지금 남측지구 산업단지도 올해 말 정도면 이제 분양 들어가면 뭐 내년 말 정도 되면, 내년 되면 뭐 공장 그 부지들이 건축이 들어가고, 원래 보통 공장들은 한 6개월 정도만 짓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그 공장들은 좀 특별하게 뭐 3층, 4층 그 빌딩형으로 들어오는 부지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최첨단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야, 이곳의 인력들도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참 이곳은 정말 상전벽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지도를 보고 있을 때마다 그냥 흐뭇합니다. 저도 몇 군데 사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음, 이 지금 안성을 보고 평택을 보고 화성을 봐도, 화성 지역을 이제 이쪽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 뛰고 설레는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테마파크가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왜 1차 개장을 2026년이라고 했냐면, 뭐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유튜브들에서도 많이 들었을 테니까 한번 저의 생각을 얘기해 보면, 2026년은 뭐 당연히 결정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왜 2026년에 그 포커스를 맞췄냐면, 일단 교통 여건입니다. 첫 번째로 이 국제 테마파크 부지를 선정하고 여기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교통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는 국내에 국내 수요만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세계적인 관광단지, 그리고 세계적인 그 해외 그 테마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이곳은
동남아나 중국 쪽의 여행객들을 노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중국인들 관광객이나 해외 관광객들이 오려면 이 인천 항과 연결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부분 개통이 된 곳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곳 등등이 있는데 가장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여기 공항 신도시로 해서 이쪽 송도로 해서 요 라인으로 해서 지금 쭉 해서 여기 이제 대교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시화 MTV 라인 여기서부터 지금 이 구간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지금 이 구간 요 구간이 지금 보면 아직 뭐 재정으로 한다, 민자로 한다 얘기가 많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 어떤 큰 확정은 안 났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라인에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공사한 부분들이 여기 지금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지금 송산 마도 요 구간이 지금 이렇게 이 구간이 4월에 개통이 됩니다. 카카오 지적도를 한번 볼까요? 지적도를 보면 지적 편집도를 보면 여기 이 지금 다음 카카오 맵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가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일부 라인들 여기는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지금 가보시면 여기 이미 지금 JC가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돼서 여기 매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고 있는데요. 이곳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 라인에서 시와 MTV 라인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 요 라인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제 테마파크가 2026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 하늘길이 열리는 시기가 2026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2026년에 맞춰서 일단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위에 이제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등등 철도 요건도,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이어지는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서울 고객들도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오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뭐 인주, 합덕, 홍성 이렇게 이어지는 밑에 라인에 관광객들도 철도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또 2024년에서 2026년이기 때문에 또 그 기준에 맞춰서 도로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 기간에 맞춰서 개통을 목표로 올해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세계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국제 테마파크, 이 관광단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주춤하지만 향후에 코로나 백신들이 많이 그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이 시국이 좀 안정화되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 서해안 벨트 라인의 핵심인 이 송산 그린시티 중에서도 국제 테마파크의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그리고 보면 일부 이쪽에 있던 주택 부지가 이 국제 테마파크 부지로 변경이 돼서 역사가 이 정도로 되고 좀 일부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스타필드까지 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굉장한 테마파크로 만들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신세계만큼 또 땅을 잘 보는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쪽 라인들도 보면 여기 이제 형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 이 향후에 요 지금 송산 그린시티 라인을 보면 여기 반월 특수지역에서 시흥 안산 화성에서 요 라인은 지금 수자원공사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로 봤을 땐 하나의 권역입니다. 그래서 이 권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향후에 이쪽에 뭐 지금은 좀 말이 많긴 하지만 요 송전탑을 싹 없애서 여기를 유람선도 띄울 수 있고 유람선도 다니고 그다음에 향후 여기 요트도 뭐 요트 그다음에 뭐 마리나 항이라고 해서 이쪽에 항구를 만들어서 어떤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 단지로 이쪽을 또 만들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뭐 국제 테마파크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향후에 이 서측이 개발되면서 이 서측의 라인인 이렇게 한번 면적으로 볼까요? 원래 이렇게 공동주택 부지들이 있던 요 라인이 일부 변경이 돼서 시청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요렇게 여기 이렇게 부지 정도가 지금 국제 테마파크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쪽은 이쪽대로 개발을 하고
향후의 시간이 지나서 서측이 이 송산그리시티의 메인이기 때문에 이 서측 메인이 개발될 때 유라인으로도 그 국제 테마파크 신세계가 좀 관여를 해서 이쪽의 수요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향후에 뭐 당연히 어떤 이쪽에도 해양수상 레포츠 쪽으로 굉장히 지금 화성에서 그리고 경기도권에서도 키우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이쪽도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제 테마파크 이 서측 지구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 이 남측 지구 산업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고급 인력들이 해외에서도 아마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도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할 거고요. 또 크게 봤을 때 지금 현대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애플이 현대한테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밀 정도로 하지만 뭐 얼마 전 지금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완전 결렬된 것 같지는 않고 애플이라는 기업이 이런 현대의 어떤 제조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력과 그리고 수소차 시대를 또 처음 여는 게 또 현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한테 손을 내밀면서 아무래도 좀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은 현대에서도 너희 없어도 우리도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를 앞으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차량 관련해서 앞으로 먹거리 시장이 지금 차량 시장이 1경 2천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애플 같으면 핸드폰이죠. 뭐 휴대폰 시장이 뭐 5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애플에서도 자동차 시장으로 뛰어들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대라는 기업에도 노크를 한 것 같은데 뭐 향후에는 좋은 일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남양에 여기 현대차 연구소 여기에만 보면 여기에 출퇴근하시는 현대 연구원들만 해도 15,000명이라고 합니다. 정 직원들만 인구들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입구고요. 요 입구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여기도 남양연구원도 얼마 전에도 또 갔다 왔는데 주차들이 이런 데 보면은 막 빼곡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거 주차하러 하는데 3,000원씩 내고 주차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그 삼성연구원 인력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연구 인력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분들이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지금은 뭐 시흥, 안산, 동탄, 분당에서 출퇴근하시겠지만 향후에 송산 그린시티라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요 인력들 그리고 여기도 마도 일반 산업단지 여기도 60만 평가량 되는데요. 두 개 합치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 여기에 들어오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분들 이런 분들도 당연히 향후에는 이 송산 그린시티에 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이곳에 너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음, 어떤 학군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그 수준 있는 분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곳은 향후에 뭐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테마파크가 주는 효과도 굉장히 크지만 이 전체 1700만 평이 개발되는 과정 가운데 이 송산 그린시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정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남측지구와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이 국제 테마파크 부지 그리고 이 모든 인력들이 살고 싶어 할 수 있는 신도시 그리고 여기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끼고 있는 공룡알 화석지는 천연 기념물이기 때문에 이곳을 훼손시키지 않고 이곳을 또 살린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좀 크게 보면 이 1700만 평이라는 송산 그린시티도 있지만 이 바로 위에 시와 반월 특수 산업단지가 있고 이쪽에 또 지금 시와 MTV, 거북섬, 지금 반달섬 등등해서 이 서해안 벨트라인 시와 방조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쪽에도 굉장히 큰 먹거리 이 위쪽에도 이 많은 인구들이 이 서해안 벨트가 개발이 되면서 많이 유입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쪽은 향후에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사업인 4차 산업,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앞으로 내연기관의 120년 동안 이어졌던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부 다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앞으로 어떤 산업이 여기에서 만들어질지 모르는 정말 엄청난 산업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한번 이 산업단지가 얼마나 대단한 산업단지고 이 남특지구 산업단지가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라는 건 알겠고 KCT라는 건 알겠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산업들이 파생이 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가 좋은 건지 땅에 미친 농부가 생각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또 한번 방송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길어졌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